대한민국 대표팀이 1월 20일 열린 아시안컵 예선 2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우세했지만 디테일과 전술에서 요르단에 확실하게 밀린 아쉬운 게임이었습니다. 짜임새 있는 공격 축구를 진행했던 이전과 달리 수비진에서 볼을 돌리다가 롱볼을 이용해 공격하는 전술을 들고 나온 게 악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 초반 대한민국은 요르단을 압도하며 꾸준히 공격을 진행했고 결실을 빠르게 맺었습니다. 전반 9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패스를 받아 드리블을 하는 도중 요르단 수비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입니다. 페널티킥 키커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의 몫이었고 손흥민은 과감하게 파넨카 킥으로 요르단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며 그림과 같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대표팀이 방심하기 시작했는지 요르단에 점점 점유율을 빼앗기며 위기 상황을 내주기 시작했고 결국 전반 37분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요르단의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걷어내려 했던 수비수 박용우가 오히려 자책골을 넣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요르단의 기세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대표팀 또한 당황했는지 턴오버를 하기 일쑤였고 결국 전반 추가 시간에 수비수가 5명이 있었음에도 집중력 부족으로 요르단의 야잔 알라이마트에게 역전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들어 다행인 것은 요르단의 감독이 수비 전술을 구사하며 공격수들을 빼기 시작한 점이었습니다. 이는 동점골을 허용할 경우 역전까지 당할 수 있는 양면 전술로 현대축구 감독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위험한 전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요르단의 경험 부족과 대한민국이 상대적 강팀인 덕에 이러한 미숙한 운용을 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후반 약 30분가량을 쉬지 않고 공격할 수 있었고 후반 추가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황인범의 슈팅이 요르단 수비의 발에 맞고 굴절되며 골로 연결되며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카메라에 잡힌 요르단 팬들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며 초조해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는데요. 아쉽게 우리 선수들도 체력이 다했는지 동점 이후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며 경기는 다행히 2대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패배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민국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선수들 또한 반성하고 있으며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겠다는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번 요르단전은 근래 대표팀답지 않은 졸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기력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이라크의 일격을 맞고 패배한 일본 축구팬들에게는 여전히 부러운 상황인가 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모습으로 클래스를 보여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언급도 SNS에 가득한데요. 일본 축구팬들이 야후재팬 OCH에 남긴 코멘트들을 번역해 보았으니 즐겨주세요. 아, 결국 이란전인가? 이란전 떴다. 역시나 첫 골의 주인공은 손흥민. 요르단 선수들은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PK가 맞는 것 같은데? 손흥민이 차는구나. 과거 손흥민은 PK골에 약했다는 이미지였는데 최근에는 극복했다고 하던데 과연. 역시나 골. 그냥 가운데로 꽂아버렸다. 이란전 확정 크크크. 파넨카킥이네. 이것이 손흥민의 클래스와 자신감. 저런 무대에서 파넨카킥을 넣는 강심장이 부럽다. 우리 대표팀에는 저런 멘탈을 가진 선수가 없어. 일본 대표팀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는 16강에서 한국에 두들겨 맞을 게 확실해. 아, 16강에서 이란전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요르단을 상대하는 게 더 편한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대회 일본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이하의 허접한 수준. 지금까지 이런 한국을 어떻게 이겼던 거야. 이란전 취소골. 16강 상대는 요르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갑자기 못하네. 실수도 많이 하고 뭔가 선수들의 집중력이 부족한 느낌. 한국은 자살골 이후로 선수들 멘탈이 나간 것 같음. 유일하게 김민재만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 요르단이 턴오버가 많기는 해도 개인기가 좋고 저력이 있는 팀이네. 한국이 초반과 다르게 계속 밀리고 있다. 최근 중동팀의 기세가 무섭구나. 한국도 생각보다 별거 아닌 듯. 이란전 매치가 취소됐네. 요르단 그렇게 잘해 보이지 않는데 한국을 이기네. 우리 대표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임.
요르단은 이라크와 비슷한 느낌의 축구를 하고 있어. 몸싸움에 반칙을 섞어서 압박하는 짜증나는 스타일. 이라크에 패배한 우리가 쉽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이 지지는 않았구나. 우리와는 다르네. 골득실로 현재 저쪽 조 1위는 요르단이 됐음. 16강 상대는 요르단이 유력. 이번 아시안컵은 어느 팀을 만나던 쉽지 않구나. 중동 팀들도 우리 동아시아처럼 상상 이상으로 강해진 것 같아. 스퍼스의 손흥민이 실종된 게임. 이강인도 바레인전과 다르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재는 엄청났어. 김민재가 없었으면 한국은 추가 실점을 하고 패배했을 게임이었다. 확실하게 김민재는 토미야스 이상의 선수야. 양쪽이 자책골을 한 골씩 넣은 이상한 게임이었어. 하지만 우리 이라크전보다는 재밌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에게 지거나 비길 확률은 없을 테니 바레인과 요르단의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우리의 상대가 확정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요르단이 상대하기 편한 느낌입니다만 한국이 오늘 같은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16강에서 우리가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오늘 못하더라. 한국은 S급 선수들이 많아서 강하다고 했던 애들 다 어디 갔냐. 김민재 빼고는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잖아. 우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아시아 팀이 중동 팀에게 상성이 안 좋은가 봐. 실력은 분명 우리 쪽이 위인데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아. 한국은 고전했지만 결국 따라잡을 저력을 갖고 있었어. 이게 현 시점에서 우리보다 나은 점이야. 16강 한국을 만나게 된다면 끝까지 집중해야 돼.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행이야. 생각보다 중동 팀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도 쉽게 우승하기는 어려워 보이네. 이번 아시안컵 생각보다 중동 팀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일본 네티즌들 또한 이번 경기 결과에 혼란스러워하면 자신들의 16강 상대가 누가 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에 패배했기 때문에 같은 중동팀인 요르단을 상대하게 되는 것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모습입니다. 요르단의 조직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굉장히 많은 턴오버가 나왔는데 우리 대표팀 역시도 전과 다르게 많은 턴오버를 범하며 컨디션 난조를 보인 게임이었지만 그럼에도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는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25일 상대로는 우리나라의 김판공 감독님의 말레이시아 대표팀인데요.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20일 경기에서 바레인의 후반 추가 시간 통안에 일격을 당하며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르단과 바레인 모두에게 패배한 말레이시아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과의 3차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1군을 풀가동해 열심히 할 것이 확실한 만큼 우리 대표팀 또한 이번 요르단전처럼 방심하지 말고 전술 준비와 정신무장 모두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